사랑의 가치 30억 지참금을 벌인 요르단 왕실 여성의 선택, 도입 충격의 선언. 2023년 요르단의 수도 암만, 화려한 궁전 뒤편에서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신문과 방송은 같은 헤드라인을 쏟아냈습니다. 왕실 귀족의 딸, 한국 남자와 결혼? 요르단 왕실의 명문가 아라심 가문이 딸, 라일라 아라심이 한국인 엔지니어와 결혼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라일라는 수많은 재벌과 왕자들의 청혼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30억 원에 달하는 지참금과 왕실의 명예, 그리고 부와 권력을 모두 뒤로한 채 말입니다. 요르단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왕실의 딸이 평범한 한국 남자를 선택했다는 사실은 믿기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30억짜리 지참금을 벌인 이유, 과연 무엇이었을까?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라일라 아라심입니다. 저는 요르단 왕실의 친척으로 아라심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가문은 요르단의 귀족 중에서도 명망 있는 집안이지만 직계 왕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평범한 삶을 꿈꿀 자유는 있었죠. 어느 정도는 말입니다. 저는 UN 난민구호기구 UNHCR에서 일하는 인권 변호사입니다. 옥스퍼드에서 법학을 공부한 후 제 조국의 난민들을 돕는 일에 평생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김민수, 그 평범한 한국 남자와의 만남이었죠.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가 왜 30억 원의 지참금과 왕실의 특권을 뒤로하고 평범한 한국 남자를 선택했는지 그 진실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만남 사막의 봉사 현장. 2021년 여름 자타리 난민 캠프. 시리아 국경과 가까운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난민 캠프 중 하나입니다. 하루 종일 45도를 오르내리는 뜨거운 태양 아래 저는 난민들의 법적 지원을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더웠습니다. 캠프의 주요 발전기가 고장나 의료시설의 냉방장치가 작동하지 않았죠. 열사병으로 쓰러진 아이들이 속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발전기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당시 캠프에는 국제구호팀이 여럿 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엔지니어 팀도 그중 하나였죠. 그때 한 남자가 조용히 나섰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그가 바로 김민수였습니다. 키가 크지도 특별히 잘생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해 보이는 한국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망설임 없이 발전기 앞에 무릎을 꿇고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금세 기름때가 묻어 까맣게 변했지만 민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언제쯤 고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고칠 때까지 계속할 겁니다.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사막의 밤은 얼마나 추운지 아시나요? 하지만 그는 밤새도록 발전기 옆에 앉아 수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발전기가 작동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얼굴에 피로함보다 더 크게 번진 미소를 잊을 수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씨. 민수라고 불러주세요. 김민수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첫 만남은 사막의 한복판, 난민들의 고통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자주 그를 찾게 되었습니다. 항상 어딘가를 고치고 아이들에게 과학을 가르치고 때로는 아픈 난민들을 위해 밤을 새우는 그의 모습에 점점 이끌렸습니다. 갈등 두세 개의 차이. 우리의 관계가 깊어져 갈수록 현실의 벽도 높아갔습니다. 저와 민수는 너무도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라일라, 그 한국 남자와의 관계를 당장 끝내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2배는 더 컸습니다. 저희 집의 응접실에서 이루어진 그 대화는 왕실의 품위를 생각해 조용히 이루어졌지만 그 내용만큼은 결코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왕실의 피를 더럽히지 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남자들이 줄을 서 있는데 하필 그런 평범한 남자를? 민수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가문 내에 퍼졌고 친척들은 저의 일탈에 경악했습니다.
삼촌은 민수의 배경을 조사해 왔습니다. 그는 서울 변두리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부모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했고 그는 대학 학자금 대출을 아직도 갚고 있다. 라일라, 그는 너의 하루 쇼핑 비용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물론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한 번은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자녀 교육을 위해 평생 희생하셨고 민수는 남동생의 대학 학자금을 돕기 위해 자신의 꿈이었던 대학원 진학을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부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정직하게 살아왔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의 솔직함은 더 많은 지참금을 제안하며 다가오는 왕자들의 화려한 말보다 제 마음을 더 크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가문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심지어 왕실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라일라, 이 결혼은 불가능해. 친구들까지 저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두 세계 사이의 갈등은 깊어만 갔고 저는 점점 더 큰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헌신 한국인의 진심. 어느 날 저는 민수의 숙소를 방문했습니다. 국제구호 단체의 숙소는 좁고 단조로웠지만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민수는 난민 아이들 5명을 불러 과학 실험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간단한 발전기 모형을 만들며 아이들의 눈빛은 호기심으로 반짝이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정말 전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너희들도 언젠가 더 큰 발전기를 만들어 고향을 밝게 비출 수 있을 거야. 민수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가족의 의미를 보았습니다. 부와 권력보다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이 작은 손길의 진심이었습니다. 민수는 매일 자신의 일을 마친 후에도 제 업무를 도왔습니다. 서류 정리부터 통역 일까지 그는 항상 곁에서 묵묵히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저는 점점 더 깊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구호 활동이 끝난 후 민수는 잠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없는 동안 저는 그를 만나러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왕실 친척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무단 이탈이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 그곳에서 저는 민수의 진짜 세계를 보았습니다. 좁지만 정갈한 집, 그리고 어머니가 싸주신 김치와 된장국 향기. 그 소박한 공간에서 저는 이상하게도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이게 우리 집이에요. 화려하진 않지만 아름다워요. 진심이 느껴지는 집이에요. 민수의 부모님은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셨습니다. 요르단 왕실의 친척이 자신의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리 없다고 생각하셨을 테니까요. 하지만 며칠을 함께 지내며 그분들도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민수가 당신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의 그 말은 제게 왕실의 어떤 승인보다 더 값진 것이었습니다. 위기 최후 통첩? 요르단으로 돌아온 후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가족의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라일라, 이제 결정해라. 그 한국 남자를 선택하면 너는 더 이상 이 가문의 일원이 아니다. 왕실의 모든 특권과 재산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눈물만 흘리셨고 다른 친척들은 저를 설득하기 위해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세계적인 사업가 알마크툼의 아들이 너에게 청혼했어. 30억 원의 지참금과 두바이의 별장까지 준다고 하더구나. 라일라, 잠시 혼란스러운 것뿐이야. 그 한국 남자는 곧 잊을 거야.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민수와의 결혼 날짜를 잡았고 작은 예식을 계획했습니다. 물론 가족 중 누구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결혼식 전날 우리 집에서는 제 결혼을 막기 위한 마지막 시도로 큰 연회가 열렸습니다. 왕족과 귀족들이 모두 모였고 잠재적인 구원자들이 초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인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저는 민수의 작은 아파트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민수의 어머니가 한국에서 보내온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한식 밥상을 바라보고 있었죠. 비빔밥, 된장찌개, 그리고 김치. 이 소박한 음식들이 왕실의 화려한 연회보다 제게는 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라일라, 정말 괜찮아요? 당신이 포기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민수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저는 확신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내가 얻는 것이 더 많아요. 진실된 사랑과 가족의 따뜻함. 그것이면 충분해요.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편지를 썼습니다. 제 선택을 설명하고 언젠가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족을 떠나는 아픔은 컸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결단 사랑의 선택. 결혼식 날 암만의 작은 기독교 예배당에는 단 10명의 하객만이 있었습니다. 민수의 한국인 동료들과 제 몇몇 친구들이었죠. 가족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단출한 웨딩 드레스를 입고 예배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화려한 왕실 결혼식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 어떤 순간보다 진실된 시간이었습니다. 민수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긴장한 듯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주 섰을 때 그의 눈에는 감사와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라일라, 당신은 30억 지참금보다 값진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평생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의 소박한 서약에 제 마음은 더욱 확신으로 차올랐습니다. 저 역시 제 마음을 전했습니다. 민수, 당신은 세상의 어떤 부와 권력보다 소중합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비록 10명만이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처럼 빛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결혼식 후 저희는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왕실의 친척으로서 제 이름과 지위는 모두 박탈되었고 가족들은 저와의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저는 라일라 김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된 우리의 새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배워야 했고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민수는 더 나은 수입을 위해 밤낮으로 일했고 저는 국제인권단체에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왕실의 호화로운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었지만 우리는 매일 밤 서로를 바라보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반전 아버지의 한마디. 결혼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의 한 호텔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딸아, 너를 만나고 싶구나. 아버지였습니다. 그분은 비밀리에 한국을 방문하셨고 저를 만나길 원하셨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호텔을 찾아갔을 때 저는 어떤 질책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오랫동안 껴안아 주셨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감정 표현이었습니다. 라일라, 내가 보고 싶었다. 방 안으로 들어가자 아버지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나는 내 결혼식에 몰래 참석했었다.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하는 저에게 아버지는 계속 이야기하셨습니다. 마지막 자리에 앉아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있었지. 내가 그토록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내 남편이 너를 바라보는 눈빛도.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자랑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민수가 우리 가족의 이름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진정으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공적으로는 너를 인정할 수 없다. 왕실의 규칙과 전통이 있으니까. 하지만 사적으로 아버지로서 나는 내 선택을 존중한다. 그날 아버지는 민수도 만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두 남자는 서로에 대한 존중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는 떠나기 전 작은 선물 상자를 남기셨습니다. 너희 둘에게 새 삶의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상자 안에는 할머니의 반지와 약간의 자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왕실의 인정은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의 표시였습니다. 라일라, 행복해라. 때때로 소식을 전해다오.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떠나셨습니다. 그 후로도 공식적인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지만 은밀히 가족의 소식은 제게 전해졌고 저 역시 그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교훈과 여운.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서울에서 국제인권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민수는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승진했고 우리는 작지만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첫 아이도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에게 나디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아랍어로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제 선택을 후회하느냐고요? 한순간도 그런 적 없습니다. 부와 권력은 흔들릴 수 있지만 사랑과 헌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왕실의 특권과 30억 원의 지참금을 포기한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실된 사랑과 가족의 따뜻함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 제 이마에 키스하며 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자. 그 간단한 말 속에 제가 찾던 모든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화려하지만 차가운 부와 명예, 아니면 소박하지만 따뜻한 진실된 사랑을? 우리의 삶에는 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국경을 넘어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어 때로는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피어납니다. 그리고 제 경우 그 사랑은 한국인의 따뜻한 심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나 위로가 되었다면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눠주세요. 세상에는 아직 사랑의 힘을 믿는 이야기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진정한 가치를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을 하고 있을 테니까요. 감사합니다.